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의 김보람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목을 쭉 빼고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있게 되면 실제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앉는 자세가 체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구부정한 자세일 때는요, 바른 자세일 때보다 적극성과 자존감이 모두 10%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모두 바른 자세로 플러스와 함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78-4747번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동산 플러스 일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죠? 어제는 더 변화무쌍했는데요. 어제 제가 오늘 치료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찜질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교대 앞에 갔는데,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특히 정말 목을 구부정하고 다니고, 손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길래 제가 눈이 오니까 손 빼고 다녀라 그랬더니, 엄마 여기 눈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눈이 오는 곳과 아는 곳이 구별이 됐는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마치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한 것처럼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속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상품에 따라서 어느 곳들은 조금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의 날씨처럼 3월의 변화무쌍하고 빨리 모든 부동산 매물이 따뜻한 봄 기운처럼 꽃망울을 틔우기를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저번 주 1강 했죠? 오늘 2강 강남의 초기 좋은 아줌마 김정미 원장의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2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2-1강은 역시나 부동산 팁값 사례 저번 주에 지난주 팁값 한번 공부하는 시간 마련하고요. 이번 주 팁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2-2강은 지역 분석으로 어디가 좋다고 하는데 꼭꼭 집어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 분석 2-3강 시간에는 화끈한 매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있죠. 제가 정말 천직으로 알고 지내던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유치원을 그만둔 이유가 바로 몸도 아팠지만 건물주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게 권리금을 받기는커녕 시설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였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기 좋은 데서 지내기 위해서 바닥에 난방까지 다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만둘 때는 권리금도 못 받게 하고 다시 원상복구까지 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소가리를 하였고 정말 혈관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다 정리하니까 정말 아이들 돈, 유치원 돈은 코 묻은 돈이라고 하죠. 어렵게 벌었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선생님들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그래서 과연 이걸로 무엇을 할까 해서 제가 시작한 일이 바로 부동산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그게 롤모델이 돼서 부동산을 했는데 그 500만 원 갖고 제가 어떻게 해서 과연 압구정 그것도 내놓으라 하는 현대아파트 사기까지 됐는지 자, 그 관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매주마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정말 돈을 다 잃고 500만 원만 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결국은 그 500만 원 갖고 저희 남편이 벌면 되지라고 누구는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남편이 직업이 연극 연출가입니다. 실컷 잘 될 것 같아서 벌려놓으면 운이 엄청 나빠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관객이 뚝뚝 끊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빚을 갚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돈을 안 벌었다면 저희 집, 저희 아들은 남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가감함, 또한 뭔가 저질러야 되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길래, 자신감을 갖고 일어섰길래 지금의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까지 보내면서 지금 그래도 청와대 다니고 있거든요. 징하대 다녔는데 성공한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행복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동산 투자가 정말 뭐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남들은 정말 쉽게 버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누군가가 부동산을 오픈하고 나서 여기다 한번 투자해봐라 하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뭘 땅에다 투자하고 뭘 부동산에 투자해. 아니야. 나는 지금 부동산만으로도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아. 열심히 내가 일한 것만 벌 거야. 이래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만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필자거세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큰일이 큰 병이 나려면 몸에 징조가 보이고 모든 세상사가 다 큰일이 터지려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과연 그런 일이 찾아온 거죠. 현대 압구정 아파트 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더니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 전화위복의 기회란 어떤 거였냐면 하루는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몸으로 열심히 뛰고 명지대 앞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절한 아줌마, 이쁜 아줌마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을 전세를 줄 때도 자리 배치까지 다 해줬더니 정말 전월세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언니한테 빚진 돈도 조금 갚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사라고 할 때는 말을 안 들었다가 저한테 손님이 찾아온 곳이에요. 강남 아줌마처럼 생긴 아주 복부인처럼 생기신 아줌마가 딱 하루는 찾아온 거예요.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찾아왔는데 여기 이렇게 딱 센터를 그리고 이쪽에 혹시 집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잘 찾지도 않고 전월세만 신경 쓰다가 장부를 뒤져보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를 안 했죠. 장부에다 썼는데 장부를 뒤져보니까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단독주택 같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뭐하지? 정말 오래된 노후화된 남가자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집은 남들이 찾지도 않았던 집이에요. 대지 20몇 평의 단독주택 굉장히 초라했겠죠.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께서 하시는 말이 저 이거 봤다고 해주시고요. 주인분 나오라고 해주세요.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수료도 듬뿍 주시고 정말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마지막에 잔금하시면서 집이 괜찮은 거 있으면 한 채 더 살게요. 전화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분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면 편안하게 해준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징징대는 사람한테 울무는 사람한테 떡 하나 준다는데 요즘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정말 전화를 더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분이 롤모델이 돼서 지금도 제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저 또한 이런 역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부동산 하시는 분 전문가들한테 후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주스라도 한 잔 사다 드리고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고 문자 하나 하고 이런 일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실 때는 정말 이런 관계자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롤모델을 삼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분이 집을 사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집을 샀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고 조금 여윳돈을 두고 500만 원으로 지하 다세대를 샀어요. 바로 어떻게 샀냐면 3,500만 원짜리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3개월 만에 6,500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재미를 붙이면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왜 샀다 팔았다 했냐면 그때 당시 2003년도 얘기입니다. 2003년 11월 23일 날 2차 뉴타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이런 부동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현금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3강 시간에 이렇게 3,500만 원 현찰을 5천만 원, 5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되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음 3강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해보기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한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 삼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삼성동이 바로 세 개의 마을을 병합해서 1973년에 바로 강남구로 편입이 되어서 75년 10월 1일에 강남구로 지정이 되면서 세 개의 마을이 삼성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삼성동이 어떻길래 지금 다 삼성동 하는 것일까요? 삼성동은 풍수지리학상으로 바로 산진수해라고 한답니다. 산진수해터라고 한다는데요. 이거 막 넘어가네요. 다시 돌려볼게요. 산진수해터라고 하는데 바로 간악산의 거대한 용트림이 물을 만난 곳이 바로 한강과 탄천물을 만나서 불을 이루는 곳이 바로 삼성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삼성동 하면 지금 무역이나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죠. 무역, 금융의 경제 중심지가 되고 여전히나 한전 부지가 또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명당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동은 지금의 어떤 과거에도 굉장히 빛이 난 동네였지만 미래적으로도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이 입주하면서 점점 더 IT 계열이라든가 금융계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한답니다. 삼성동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은 동네 명당의 기운, 재물이 모이는 곳 삼성동 오늘 지역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촉이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님의 촉이 오는 매물 두 가지